2는 이런 무한급수로 표현됩니다. 임의의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2를 구성하는 항들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괄호로 묶인 두 번째 항에서 n 팩토리얼분의 1을 빼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괄호 안에 이 부분은 이런 무한합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한등비급수에 대한 이 공식을 생각하면 이 무한합은 n분의 1과 같습니다. 따라서 2는 이것보다 작습니다. 이항하면 이런 부등식이 나오고, 부등식 양변에 n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괄호 앞에 n 팩토리얼을 분배하면 분자 분모가 나누어 떨어져 어떤 정수가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정수를 pn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런 부등식이 유도되고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 상태에서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는 b분의 a로 표현되고 a와 b는 어떤 양의 정수일 것입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 곱하기 2는 n 팩토리얼 곱하기 b분의 a일 것이고, 2는 또한 b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a와 같습니다. 만약 양의 정수 n을 b 이상으로 잡으면 n 팩토리얼은 이런 꼴이 될 것이므로 b로 나누어 떨어져서 b분의 n 팩토리얼은 정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b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a는 앞에서 보인 것처럼 n 팩토리얼 곱하기 2와 같은데 이것이 정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n 팩토리얼 곱하기 2 마이너스 pn 또한 정수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였는데 n을 2 이상으로 잡으면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의 값이 정수임을 보였고 좌변의 0보다 크므로 1 이상의 정수가 될 텐데, 이것이 2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모순된 관계는 2가 유리수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유도된 것입니다. 따라서 2는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수가 무리수임을 보이는 과정에 대한 일반화된 내용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루트 2의 근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루트 2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 2에 근접한 유리수로 이런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의 근사입니다. 또 더 정밀하게 이런 유리수로 근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의 근사입니다. 한편 루트 2를 이렇게 작은 크기의 분모를 이용해서 근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값은 이와 같습니다. 위에 1만을 분모로 사용한 것보다 훨씬 작은 분모를 사용했지만 동일하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참값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 루트 2에 대해서 이렇게 근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100만을 분모로 사용한 것보다 훨씬 작은 분모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동일한 수준의 정밀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수를 유리수로 근사하고자 할 때 동일한 오차를 얻더라도 이처럼 분모가 작은 수일 때 질적으로 더 좋은 근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수 알파를 q분의 p로 근사할 때 일단은 둘의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근사일 것이고, 그와 동시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모인 q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좋은 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합쳐서 이 둘의 곱이 작을수록 좋은 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 식은 알파를 q분의 p로 근사했을 때 근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식이 되며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근사임을 뜻합니다. 루트 2를 이와 같이 근사했을 때 이 식을 계산해 보면 0.1356 정도가 되는데, 보다 정확한 값을 주는 이 근사식에 대해서는 0.5624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분모의 크기를 너무 크게 키웠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70분의 99라는 이 근사식에 대해서는 0.005라는 아주 작은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사의 품질이 비교적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한편 이 근사식에 대해서는 0.00036 정도의 아주 작은 값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이 근사식이 이 중에서 질적으로 가장 나은 근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수가 무리수임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정리인 정리 1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어진 실수 알파에 대해서 만약 두 수열 pn과 qn이 있어서 이들이 정수로 구성된 수열이고
qn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pn이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0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qn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pn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면 주어진 수 알파는 무리수입니다. 이 정리를 의미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할 때 대상이 되는 이 식은 주어진 수에 대해 유리수로 근사할 때의 품질을 결정하는 식이라고 앞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0으로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수열 pn과 qn이 알파에 대한 올바른 근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즉 qn분의 pn은 알파에 대한 타당한 근사가 된다는 의미이고 n을 키우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정확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n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이 0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어떤 유리수로도 알파를 정확하게 근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특성을 가진 알파는 무리수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엄밀하게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수 알파가 위 정리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적당한 양의 정수 라지 n이 있어서 n이 라지 n보다 크면 이처럼 qn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pn의 절대값이 0과 1 사이의 범위로 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qn이 0이 아닌 범위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가 b분의 a 같은 유리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qn분의 pn의 절대값은 이와 같고 통분하면 이와 같은데 이 등식에서 양쪽 끝변에 qn을 곱하면 이런 등식이 유추됩니다. 정리의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은 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식 우변의 분자인 이 부분도 0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구성하는 qn, a, pn, b 이들은 모두 정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결과는 0보다 큰 정수, 다시 말해 1 이상의 정수가 됩니다. 이 부등식 양변에 b분의 1을 곱하면 부등식의 좌변이 이와 같이 되고 b분의 a가 알파이므로 이렇게 되고 이것이 결국 b분의 1보다 큰데 b가 양의 정수이므로 이것은 1 이상의 정수입니다. 이는 라지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결과인데 이것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주어진 식이 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모순입니다. 따라서 알파는 유리수라는 가정이 거짓이 되어 알파는 무리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증명한 정리 1 그리고 뒤에서 소개할 보조 정리 2의 사실을 이용하여 정리 3을 증명할 것인데 그 내용은 a가 0이 아닌 정수일 때 2의 a승은 무리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r이 0이 아닌 유리수일 때 2의 r승이 무리수라는 사실은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 정리 2를 봅시다. fx가 차수가 m인 다항식이고 m은 0 이상이라 합시다. 여기서 m은 0 이상의 정수라 합시다. 그러면 0보다 큰 실수 a가 주어졌을 때 0부터 a 구간에서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fx를 적분한 것은 j를 0부터 m까지 증가시키면서 f를 j번 미분한 것에 0을 대입한 것을 합친 것에서 2의 마이너스 a승 곱하기 j를 0부터 m까지 증가시키면서 f를 j번 미분한 것에 a를 대입한 것을 합친 것을 뺀 것과 같습니다. 증명해 봅시다. 먼저 이에 대한 부정적분에 대해서 부분적분법을 이용하기 위해 이것을 v', 이것을 u로 둡니다. 그러면 부분적분 공식에 따라 이와 같고 여기서 u'은 f'x이고 v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므로 대입하면 이와 같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같은 형태가 유도되다가 f의 차수가 m이므로 m 플러스 1번 미분하면 영함수가 되어서 계산이 끝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분의 결과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따라서 0과 a 구간의 정적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조 정리 2가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정리 3을 증명해 봅시다. a가
0이 아닌 정수이고 이의 a승을 유리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n이 1 이상의 정수일 때 fnx를 이와 같이 정의합시다. 이는 차수가 2n인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이의 a승 곱하기 이 적분은 보조정리 2에 의해서 이와 같고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2의 a승은 양수이고 적분 구간 내에서 2의 마이너스 x승도 양수이고 fnx는 식의 형태를 볼 때 x가 적분 구간인 0과 a 사이에서 움직일 때 그 부호가 변하지 않고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 전체는 0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x를 ay로 변수를 치환시켜주면 먼저 기존의 dx는 day, 즉 ady가 되고 y는 a분의 x인데 x에 a를 대입한 경우 1이 되므로 x에 대한 0부터 a까지의 적분 구간은 y에 대해 0부터 1까지의 적분 구간으로 치환됩니다. 이 치환을 적용시킨 결과는 이와 같이 되어 상수들을 앞으로 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위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일단 0보다 클 것이고 여기 이 부분이 적분 구간 내에서 절대값이 1 이하이므로 이런 대소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보인 바에 따라 부등식 중앙의 식은 이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소관계가 추론되고 fnx는 이렇게 정의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j가 0 이상의 정수일 때 fn을 j번 미분한 함수에 0을 대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정수입니다. 증명해 봅시다. fnx는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각 항의 차수는 최소 n이고 최대 2n입니다. 여기서 j가 0 이상 n 미만인 경우 fn을 j번 미분한 함수는 이런 꼴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네모들은 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정수들입니다. j가 n보다 작으므로 미분했을 때 변수 x가 모든 항에서 소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x에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0이 될 것입니다. 한편 j가 2n보다 큰 경우 fn을 j번 미분한 함수는 0함수가 될 것입니다. fnx의 차수가 2n이므로 2n보다 많은 횟수를 미분하면 모든 식이 소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에 0을 대입해도 당연히 함수값은 0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j가 n 이상 2n 이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fnx를 j번 미분한 결과는 이런 꼴이 될 것입니다. 여기 j보다 x의 차수가 큰 항들은 j번 미분해도 각 항에 x가 남아있게 되므로 x에 0을 대입할 경우 0이 되는 항들입니다. 여기 j보다 x의 차수가 작은 항들은 j번의 미분에 의해서 항 자체가 소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수가 정확히 j인 항 하나가 남는데 여기서 네모는 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정수일 것이고 x의 j승을 j번 미분하면 j 팩토리얼이 되는데 n 팩토리얼로 나눌 경우 j가 n 이상이므로 그 결과는 어떤 정수가 될 것이고 여기에 정수인 네모를 곱해도 여전히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x에 0을 대입할 경우 어떤 정수가 됩니다. 0 또한 정수에 포함되므로 fn을 j번 미분한 것에 0을 대입하면 언제나 정수가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fnx를 다시 봅시다. 이 함수에 a-x를 대입한 경우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는 함수에 x를 입력했을 때의 식의 형태와 같습니다. 이때 x를 0으로 두면 fna는 fn0과 같은 식으로 정의됩니다. 앞에서 fn을 j번 미분한 함수에 0을 대입하면 정수가 된다고 했으므로 같은 함수에 a를 대입한 경우에도 정수가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유도했던 이 부등식을 다시 봅시다. 여기서 이 부분은 fn을 j번 미분한 것에 0을 대입하여 합한 것이므로
정수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됩니다. 이제 이것을 n을 인덱스로 하는 수열의 원소 Pn이라고 하고 이것을 Qn이라고 합시다. Pn과 Qn이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이 두 수열은 정수 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등식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의 우변은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 1의 내용을 상기해 봅시다. 주어진 실수 알파에 대하여 Pn과 Qn이라는 두 정수 수열이 있을 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알파는 무리수입니다. 위에 정의된 Pn과 Qn이 이 정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에 해당하는 2의 A승은 무리수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A는 0이 아닌 정수입니다.